의 경우 전형적인 주부의 평생 근무했다고 정제는 안정을 좋아하므로 투기성이 약하고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안심을 한다. 돈이 없으면 싸집고 대단히 심합니다. 여기 여자 팔자에 특히 일지에 정제를 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돈 없으면 남편을 계속 깔지 듣습니다. 맨날 돈이라 해. 돈만 주면 또 해가지고 뭐 서방이 오든 서방이 가든 신경 안 쓰는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자기 짝이라는 것이 정제라고 합니다. 자기 짝이기 때문에 정제라는 것이 그만큼 뜻을 갖다 항상 의조에 가지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 투기심도 약하고 도두시의 기질이 강하여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대운이나 시운에서 정제를 중하면 그 화가 쉽게 터전을 흔드는 모양이라 보통은 심하다. 이 정제, 그 짝을 이루어서 풍족하였음도 없으면 짜증을 심하게 내고 보다 그 다음에 짝을 이루고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이 그런. 그래서 정제격은 보통 소년 학문도 좀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만약에 팔자에 숨고 뭔가 팔자를 편고해야 자기 어떤 사주의 유병이라야 더욱 한번 사주의 유병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필요한데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이 혁명을 잡고 이렇게 되는데 다 충족돼 버리고 나면 정제는 벌써 거의 다 짝을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해봐라 이러면 대충 예를 들어서 10등까지만 하면 된다. 우등상이다. 이러면 10등까지만 하고 만다고 해요. 별로 공부 다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사적각주의 그리고 혁명을 이룰 필요가 없다. 대신 돈 떨어지면 못 산다. 이게 정적이. 자, 그 다음에 편적계 갑니다. 편적계는 굉장히 호박 굴리는 과정. 그렇게 정적계는 내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좁쌀이 굴러가서 호박이 굴러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 편적계는 호박을 등에 집어도 꼭 호박을 굴리려고 하는 사람. 편제는 타인의 재물, 투기성 재물을 의미하므로 부모대의 사업이나 재물의 부침을 만나게 되죠. 편제가 오래 있다는 것은 큰 재물과 관계된 일이 부모의 대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업인을 하게 되고 또 부모가 한때 잘 살았다가도 편제의 속성 때문에 또 재물이 왕창 나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침을 거치. 그래서 상속의 운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 즉 재벌의 아들들에게도 역시 편제가 오래 있고 그 다음에 아바이가 다 털어본 사업 크게 하다가 털어본 사람도 결국 편제가 있다. 그래서 운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 운에 의해서 파란만장을 겪는 사람. 또 편제를 학문을 방해함으로 소년의 학만은 거의 필수에 가깝다. 그래서 원래 편제가 있습니다. 거의 뭐 자기 개인적으로 무조건 학만을 겪는다.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기대함으로 소년의 사장을 꿈꾸거나 사업인을 한다. 오래 경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이 투철되어 있으면 재가 관을 생하는 경기나 재물을 다루는 금융, 재무, 경리, 회계 분야의 지대 등이 많다. 물론 일조가 약할 경우죠. 일조가 록에 의해서 강한 사주는 평생 사업에 큰 재물을 장악하고 살게 된다. 이런 것이 어떤 예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가 편제인데 이미 이렇게 세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이렇게 연호의 제기가 이렇게 왕성하게 이런 모양인데 올해 있는 편제를 거의 능히 내가 감당할 만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판 하자가 덜어뭉뚱 어쩌든 한판 하자 해가지고 끝까지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비겁을 많이 쓰는 판사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의 논리가 있다. 그래서 비겁을 식상이 있으면은 제조 생산을 이고 비경급제가 있으면 투기 사업. 돈 넣고 돈 묻기 하자 이렇게. 그래서 심 중에서는 노름도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가 있으면은 임대사업, 편인이 있으면 전문 기술사업. 즉 편인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관성이 있으면 납품 대점 사업. 즉 거래한 조직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찍부터 그 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활동을 공모하는 것이 바로 이 편제가 됩니다.
남자의 경우 기가 세거나 사업성이 강한 차를 바꿨다. 여자의 경우 시집이 부자거나 사업 인연의 남편을 만나고 자신도 사업을 좋아한다. 단 인수가 파괴됨으로 도덕성이 없는 짓을 잘한다. 일조가 약하면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라 부자 남편과 살아도 권리 행사가 약하다. 그다음 편제를 통하는 세운 경우에는 팔자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사람이 이 배수의 교전하기 이런 패턴의 임신의 대지혜자가 와서 그들을 다 이렇게 때려버렸다. 이랬을 때 이런 경우에 사가 굉장히 반가운 존재죠. 물론 이 팔자 사신합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이 맞느냐라고 해서 사업이 맞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큰 돈은 큰 돈이 어디에 비든가. 근데 이 행운이 와가지고 대차를 때려버리면 남들이 정제격이 결국 뭐 1억을 잃었다.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수십억을 한 방에 또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편제는 참으로 외로운 팔자다. 즉, 재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쟁취하고 활동해서 얻어진 결과인데 그것이 편함으로 음량의 짝을 지우지 못했으므로 결국은 호박을 짊어지고도 또 호박을 뿔리 쓰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인생이냐고 편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했다. 그 다음에 정인격, 인수는 정당한 상속의 권리와 무서를 의미하므로 학권에 비해 승자가 현금재산보다 정평 무서의 상속이고 인수는 학문을 의미하는 소년 학문이 남다르고 직업이 그리고 직업이 별과 학문을 떠나지 않는다. 이걸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요거 한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은 인수격에 대한 정인격에 대한 이해는 거진 정확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인수는 인내, 양심, 도덕의 비리는 행동이 도덕 관념에 강하여 도리어 그것이 장애가 된다. 즉 도덕적인 정당성을 앞세우면 결국 설득당해버리고 인수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 집요합니다. 인수를 갖추는 사람. 그리고 말이 맞으면 끝까지 해요. 피를 흘리더라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뽑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제시했을 때는 꼼짝문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손해나 불이익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힘이 있다. 인수는 마땅히 관성답게 불시되니 만원이오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 벼슬을 구하는 시험 합격, 벼슬 성취했다. 인수가 중첩하고 관성이 부족하면 글과 능력에 비해 행위가 부족하고 거질른 선비로 평생을 보내기 쉬우니 교수직 또는 교육으로 평생의 업이 된다. 자, 이런 사람을 모시를 하면 평생 고시를 평생 수험체, 만년 수험체기요. 평생 학생이다. 평생 후제라 하죠. 자, 그 다음에 남녀공이 배우자의 결정이 부모의 간섭이나 혜택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라 흡족한 수준의 배우자의 견은 약하다. 즉, 인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정당성, 학문의 계승, 이런 걸 동시에 떠안아야 되죠. 그걸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결정에서 부모의 결정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월의 인수는 학문, 도덕, 종교를 의미하는 하고 식상한 것으로 평생 큰 재물을 벌어들이는 데는 소질이 약하고 부모의 혜택으로 평생 안락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지. 이런 경우는 꼭 부모의 혜택으로 안락하게 보내는 건 아니다. 이게 인수격이 아주 잘 짜여졌을 때는 물론 부모의 혜택으로 살게 되죠. 만약에 죄에 의해서 파괴되면 그렇게 심하게 깨어지는 모양이라 평생보다는 또 인수는 자기 자신의 성향이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나 소득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나 자격에 의한 수익이 있다. 그 다음 편인격은 팔자에 따라서 편인 정의는 인수격으로 요거 부분은 잘 알아주시고요. 정비에서 보통 편인 정의는 큰 차별을 하고 있는데 요 차이를 갖다서 학자에 따라서 편인 정의를 묶어서 인수격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 과거 사회가 또 벼슬에 의하여 재물의 등급이 정해진다면 현대 사회는
재물과 명예가 모두 중요한 등급이 되므로 재물과 명예의 등급을 따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관성과 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인 편의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재물을 생산하는 데는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의는 식신을 적절히 제어하지만 편의는 식신을 심하게 파괴한다. 고로 정인격과 편인격을 따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날 책들을 보면은 보통 정인격, 편인격을 대부분 묶어서 인수격으로 그냥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는 편인제에 빠져버립니다. 편인은 계모의 별이라 회사의 눈치밥을 먹고 살아가게 하는 별이라 일생이 편중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여체로 가권의 개성이 좋지 못하거나 있더라도 교통과 생활의 일체감과 상관이 없는 문서 형태의 성격이 됩니다. 대체로 학문과 인연의 직업을 삼거나 인수격의 대소를 구하거나 학문적인 성향을 띈다면 편인격은 기술적인 학문의 성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의학학, 공학, 전문기술 등의 학문이 된다. 편인은 식신을 방해함으로 파간지의 별이 불량하다면 평생의 의식을 애로가 된다.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부실한 몸으로 살기가 쉽다. 그 다음 남자의 경우 좋은 배우자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왜 그럴까요? 식신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통로를 자기가 그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좋은 자식을 낳기가 평생 기술이나 전문직으로 직업을 인정하면 의식은 어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매사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임대사, 자격사업 같은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그래서 편인의 세력을 갖추고 있는데 앞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제조업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이 밝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요럴 때에 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때 있죠. 관과 인수의 궤도가 서로가 될 때, 이럴 때에 기술사업, 여기 기술성을 해야죠. 기술사업이 되는데, 이때 이 관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가울 때 납품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조 생산을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편인의 격을 갖추면 그 제조 생산 자체를 방해해 그런 업을 하기가 좀 힘이 든다. 물론 격에 따라서 가감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대세로 작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 식신격 한번 보세요. 식신은 전형적인 의식주의 혜택을 의미하므로 근생의 의식주 격전이 적다. 부모의 혜택도 있다. 식신은 그 성질상 자신의 기운을 약화시키므로 일주와 강함을 좀 비견이 있든지 인수가 있든지 해서 식신은 뿌리가 있는 걸 좋아하죠. 식신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기운이 되므로 필설의 능력, 표현력이 되므로 두뇌가 조명하고 몸이 비대하고 고랑이 넓고 이해심, 공정심도 많다. 식신을 수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식신이 고랑이가 되는 편관을 제거해버리므로 수명을 길게 이어나갑니다. 사주의 식신처럼 반가운 별도 없는데 편인을 만나면 격이 심하게 손상되어 일생이 고랑하기 때문입니다. 식신이 충을 만나면 그 화가 대단한데 목화 식신과 금수 식신은 다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수 식신과 목화 식신은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식신이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의 온대, 자화운이 오면 좌우상수법 식신이 되는데 사운이 되겠죠. 사운에 교수가 왔을 때에 이럴 때에 사화를 붙으니까 그 화가 심한데 요놈이 조구를 갖추게 될 요소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으로 왔다가도 결국은 이 개수가 대법이 있다. 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일주의 개수가 식신이 격인데 사화가 왔을 때 사회 상충을 하면 당장은 어떤 형태로도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조구를 결국 사화는 결국 신금이라고 하는 록을 세워주는 안목의 별이고 또 개수는 뭡니까? 인목이라고 하는 글자에 결국 기운을 주게 되죠. 그래서 록을 세워주고 조구를 서로 조절하게 주는 역할 때문에 쉽게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식신격이 잘 갖춰지고 재성이 튼튼하면 큰 부자를 이루고 일주가 약해도 남의 살림이라도 큰 삶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업이 현이 많고 전당한 재물 생산, 즉 교육이나 요식 생산 등을 통하여 재물입니다. 이런 팔자들은 보통 보면 아주 인공적인 상관이 인공적인 어떤 제조가 많다면 식신은 대체로 자연스러운 생산을 이런 게 많습니다.
보통 식품제들, 간장, 공장, 그 수요가 아주 일정한 그런 어떤 생산을 여자는 식신의 복망충파 등이 없고 편인에 가격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자식을 만든다. 자식을 낳는다가 되겠죠. 하전에 편인이 식신을 중앙하는 극하면 평생 밥그릇을 들고 뛰어야 하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지나친 도덕심 등으로 재물할 뿐.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의 신이 되면은 이민일주의 신이 되면 이게 이제 월에 만약에 아까도 그 인거 신의 충의 차이를 월에 이렇게 식신인데 연에 신이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놈을 내가 밥그릇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이놈이 자꾸 상충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한 자리 존재할 수 없으면 들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역마나 운수나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관계로서 평생의 직업을 삼는다. 그런데 저는 평생의 해운 운수, 항공과 역마와 관련된 조직자로 보단하고 앞걸음을 들고 뛰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민일주에 천간경이 있으면 도덕적 강박관념 등으로 재물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천간에 지시의 인목이 있거나 또는 천간에 간목을 쓰는데 경금이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 이때의 경금은 도덕적인 어떤 강박관념 이렇게 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재는 어차피 생각을 차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성할 수 있지만 땅바닥에 넣으면서 실질적인 직업상 그 앞에 이 상강격이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많습니다. 상강격이 상강은 사주만 잘 보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 그럼 상간은 정간을 극하는 것이다. 매사에 보통은 소모지출에 주의되지만 일주가 왕성하게 기운이 넘칠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간격이 이루어지고 다른 육친을 중요하게 쓸 때 요금 잘 나눌게요. 상간격이 이루어지고 다른 육친을 중요하게 쓸 때 그가 팔자에 간목이 오월달편에서 상관이 되었는데 이때의 자수나 대수 이런 것들이 용신이 될 때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상강격이라 하고 진상강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조후가 필요하거나 일주가 왕성의 상간을 중요하게 쓸 때 이런 형태에서 다른 글자가 용신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월제 뭐는 이게 편인이 되죠. 편인이 되죠. 편인이 되는데 다른데 투출이 되거나한데 상관없이 바로 여기서 가상감격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냐, 지금 해당 부분에서는 형태상의 분류에 있어서는 이게 편인격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형태상의 분류에서 이 사주를 편인격이 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 정화 상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을 반겨서 써서 그 자체 상관이 용신이 되는 것을 가상관격이다. 이거는 용신에 의한 격을 것이 형태상 지금 분류에서는 편인격이다. 그거를 책을 읽다가 가상관, 지상관이 용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형태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월에 있고 월에 월지에 있으면서 그게 반가운 자라면 당연히 상관격이면서 가상관격이겠죠. 그 상관이 용신이 된 때는 무조건 가상관이 된다. 상관을 중요했을 때는 가상관. 자, 상관이 있는 것은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혁명을 이루고 초급성을 지닌 거죠. 상관이라는 것은 결국 폴리스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관이죠. 식신이 정당한 재능이라면 상관은 비상한 재능, 소경수, 창조, 혁명의 분해가 비상하고 천재성을 지닌 것이다. 상관은 필설의 능력이 되고 예술, 스포츠 등에도 천부의 재능이다. 직업적으로 다양성을 보이는데 상관이 어떤 것과 가깝게 타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상관이 인수가 친한 것은 재주 재능이 학문적인 것과 타협한 것이라 전문 자격증을 소지자가 되고 재비가 따른다.
것은 이것도 이제 신일주가 예를 들어서 임진시 즉 인수의 재화를 만난 것을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을 상관상직이라고. 상관상직 즉 상관이 인수에 의해서 결국 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수 상관이 있어도 인수가 중요했죠. 배스를 구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비록 상관에 의해서 정관을 쓰지 못하더라도 인수에 의해서 재화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하는 업에서 성공을 이루는 발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상관상지. 이 말도 책을 읽다 보면 상관상지라는 말이 나오고. 자, 그럼 상관이 비경과 친한 것은 세력이든 광해진 모양의 스포츠나 전문기술로서 제모에게는 이른다. 상관이 다시 상관식신과 거듭하여 만나면 재주만 가득한 모양이라 예술가 문학파인 망랑자들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관이 거듭하여 있는데 재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재성과 지나면 돈벌이가 되는 예술, 기술, 재능을 의미하므로 상업예술, 대중스포츠, 제조 생산은 돈벌이가 되는 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상관이 관성과 지나면 마음대로 하는 벼슬로서 직업을 삼음으로 수사기관, 검경찰, 국회의원, 언론기관, 암벽단체, 교육기관 등에 인연하여 직업을 삼는다. 여자는 남편의 인연이 약하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로 그때를 맺고 평생 활동운이 있다. 배운이나 시험에서 상관을 충하면 여러가지 애로를 만난다. 다음 목화상관과 금수상관은 관의 동네수와도 발전의 변동이 있다. 그것은 조부를 서로 조절해주고 충격은 오더라도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조금 더 이 상관 사주를 잘 봐야 돼요. 상관 사주. 상관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은 탤런트도 만들어주고 미친놈도 만들어주고 예술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천재도 만들어주고 만년가도 만들어주고 아주 직업적으로 대단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상관 사주를 잘 들여다봐야 완전 잘 보게 된다. 사주를 잘 보세요. 오라리에서 최고 슈퍼스타다. 바로 이 상관을. 자, 그 다음에 양인격. 양인은 월지에 양인이 있으면 월격이었는데, 갑이 5월을 만난 데가 됐다. 은간, 을의 양인은 진이 되는데, 을이 진을 만나더라도 양인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진은 신으로 정제가 되고, 진술충이면 잡기가 되고, 잡기 재간으로 그 다음에 양간의 경우 육신상 겁제가 되는데 은간의 겁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된다. 갑은 묘가 겁제가 되고 양이 되므로 격의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을은 진양이를 보아 잡기 재간이 되고 인겁제를 보면 투출한 자는 격을 샀든지 투출한 자가 없을 때 삼각격으로 처리하고 된다. 자, 이 부분 이해됩니까? 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죠. 이런 형태로 또는 신이 이 신을 보았을 때 지지신을 보았을 때 자, 이걸 무슨 격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럴 때는 삼각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인중에 있는 병화가 항상 인목이 이 병화를 갖다가 힘출하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로 강하게 세력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수가 항상 이게 상관이 격인데 이 글자 자체가 반갑다면 그래서 토왕하고 금왕하고 이렇게 이 신들이 반갑겠죠. 가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반갑다면 을해에 다시 또 거듭하여 우인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럴 때 인중의 병화가 바로 동신이 되므로 가상관격으로 처리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인은 대체로 원을 장악하는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 병관과 합이 되면 권세가 되므로 국간했습니다. 대체로 부모 혜택을 줄이므로 부모 상속이 적거나 있더라도 흩어버리고 다시 부모의 혜택을 양인은 쪼개어버리는 일이라 40이 전의 부모로부터 현금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깨어지고 문서 형태의 상속이면 지키집니다. 내용에 따라서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큰 특징이 됩니다.
이거 30대 중반에 다 털으냐, 30대 초반에 다 털으냐, 안 그러면 40대까지 끌고 가면 다 털으냐. 이건 대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월의 양에는 결국은 털더라. 현금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결혼하시는 꼭그 무수상소를 해주라고 하잖아. 근데 아들한테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수상소 해줬는데 결국 그것까지 재핑이 들어있죠. 그걸 담보로 사업을 해가 결국은 문서로 결국 날려버리고. 즉 현금상속은 재핑 먹는 걸 전제를 하지 않을 때죠. 재핑 먹으면 결국 그 문서만 쓴다. 대체로 아예 부모복이 없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양이. 그래서 부친의 인연이 이렇게 될까요? 재물의 기분을 깡그리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이 겁제. 그 다음에 월의 양이는 겁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듭하여 비견겁제가 있으면 반드시 남자에게는 처의 건강이나 처가 맨날 아파가고 들르고 있겠죠. 안 그러면은 서로 인연의 애로가 다르게 된다. 남자의 경우 소실이 되거나 여자의 경우 소실이 되거나 재치의 자리에 시집을 향해 애로가 된다. 남녀공이 배우자에 되니 순조롭지 못한다.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양인을 중하면 그 과가 매우 심하다. 양인이 발동이면 가족 부침에 여러 가지 근심을 준다. 이것도 기억해 놓을 만한 내용입니다. 양인이 하나의 격인데 그 놈을 붙을 때면 그 겁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이게 나의 격이 예sen데 겁제를 때려주니까 겁제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 그 다음에 걸록은 강한 자아식을 의미함으로 만인의 지도자가 되려면 관성과 인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벽을 깨뜨리는 글자가 없으면 공직사회에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 재산은 록이 분타시키므로 부모에 대해서 흩어지고 나야 다시 재산. 결국 사업인에는 해도 보통 등록을 먹을 수 있는 공직, 그런 준공직 등의 명예와 관련된 직업을 가져보고 사업 또는 자기 직업을 갖는다. 대개가 대개네요. 대개를 제가 비슷하게 대개 격이 맞으면 공직에서 높은 자리까지 이전하게 되지만 공망 충파형을 만나면 격이 떨어지므로 중하위 공직이나 중공직 공사기관이 들어갑니다. 록이 공망하면 여러 가지 고통이 이룰 수 있고 팔자 내에 록을 중하면 박격으로 평생의 진로의 결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재성이 아름답지 못하면 평생이 명부이각으로 사든지 교육 종교 지도자로 있어야 한다. 남녀공이 부부 인연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식은 사회적으로 단단하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록은 관과 비슷한 역할을 그 자체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 록을 중하면 그 화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록을 중해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이제 정태상의 불구가 됩니다. 가왕바나 뒤죽박 쪽에 대해서 봤더라도 요 안에 있는 그 형태상의 불구에서 거기에 거의 그대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신경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